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갱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75세 이상이신 분 또는 부모님이 75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면 갑자기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국의 수많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당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갔다 왔는데 왜 갑자기 시험을 보라고 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만 받으면 끝이었죠. 시력검사, 청력검사 정도만 통과하면 면허증을 새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변화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무려 5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지능력 평가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기억력 테스트, 반응 속도 측정, 상황 판단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인지능력 평가에서 2번 연속 떨어지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겁니다. 재시험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실제로 78세 김수철 어르신의 경우 4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 오셨는데 이 인지능력 평가에서 떨어지셨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기억했다가 순서대로 입력하는 문제였는데 평소에 스마트폰도 잘 안 쓰시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셨던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또한 만약 운전이 어려워지신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5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1단계 인지능력 평가, 2단계 교통안전교육, 3단계 적성검사, 4단계 운전능력 평가, 그리고 마지막 5단계 면허증 발급까지입니다.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어요. 1단계 인지능력 평가, 가장 높은 벽. 앞서 김수철님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인지능력 평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막히고 있어요. 전국 평균 통과율이 65%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중 3에서 4명은 떨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기억력 테스트 컴퓨터 화면에 3, 7, 1, 9, 5, 2, 8 이런 식으로 7개 숫자가 3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럼 이걸 정확히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연습 없이는 정말 어려워요. 반응 속도 테스트, 빨간불이 나타나면 브레이크 버튼, 초록불이 나타나면 엑셀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0.8초 안에 반응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상황 판단 테스트,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올바른 대응법은 이런 상황을 제시하고 4개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70점 이상 받아야 통과인데 2번 떨어지면 그 즉시 면허 취소입니다. 50년을 무사고로 운전했어도 상관없어요. 2단계 교통안전교육, 단순해 보이지만 함정 있어요. 인지능력 평가를 통과하면 이제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이야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시험이 있어요. 교육 내용을 보면 최신 교통법규 변경사항, 고령 운전자 특별주의사항, 신호체계와 도로표지판 변화, 안전운전 기법과 사고 예방법. 그런데 이 교육시험에서 70점 이상 받아야 통과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오랫동안 운전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시다가 깜짝 놀라세요. 법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좁은 도로 속도 제한이 30km에서 20km로 바뀐 것,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완전 금지된 것,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 것 등등. 이런 걸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실제로 대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40년 동안 운전했는데 뭘 더 배워라고 하시다가 62점을 받고 재교육을 받으셔야 했어요. 3단계 적성검사.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시력 0.5 이상이면 됐는데 이제는 0.8 이상이어야 해요. 청력도 더 엄격해졌고요. 생맹검사도 세밀하게 봐요. 특히 야간 시력 검사가 새로 추가됐어요.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도 의무예요. 혈압이 너무 높거나 부정맥이 심하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사소견서도 필요할 수 있어요. 4단계 운전 능력 평가. 이제 정말 실제로 운전을 해야 해요. 시험장 내 코스 주행과 도로 주행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장 코스에서는 직각 주차, 평행 주차, T자 코스, S자 코스 등을 해야 하고요. 도로 주행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15분 정도 운전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엄격하게 채점해요. 안전띠 미착용, 방향 지시 등 깜빡이 안 켜기, 속도 위반 등 작은 실수도 감점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VR 운전 시뮬레이터 평가도 도입됐어요. 가상현실로 위험 상황을 재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4단계까지 모두 통과해야 마지막 5단계에서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만만치 않죠? 지금까지 5단계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그 즉시 면허가 정지되고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예요. 보험이 전혀 적용 안 돼요. 실제로 경기도의 정만수 할아버지는 인지능력 평가에서 떨어진 뒤에도 계속 운전하시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 수리비 850만 원을 고스란히 본인이 내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무면허 운전이니까 보상 안 해준다고 한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인지능력 평가 준비 전략.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두뇌 훈련 앱을 설치하세요. 루미시티, 브레인 트레이닝 같은 앱들이 있어요.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기억력이 많이 향상돼요. 두 번째, 숫자 외우기 연습을 하세요. 전화번호 외우기, 자동차 번호판 외우기 같은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세 번째, 반응 속도 연습은 가족분들과 함께 하세요. 빨강 하면 손뼉 한 번, 파랑 하면 손뼉 두 번 치는 식으로 게임처럼 하시면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교육 준비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령 운전자 교육 자료가 있어요. 미리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특히 최근에 바뀐 법규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교육 예약을 미리 하세요. 요즘 너무 몰리다 보니까 2에서 3주는 기다려야 해요. 인지능력 평가 통과하고 나서 예약하면 늦어요. 적성검사 준비, 건강관리가 핵심, 시력이 가장 중요해요. 안경이나 렌즈 도수가 맞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새로 맞추세요. 특히 야간 시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안과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혈압 관리도 중요해요. 검사 전 일주일 정도는 짜게 드시지 마시고 카페인도 줄이세요.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요. 청력 검사도 있으니까 귀에 염증이나 귀지가 많으시면 미리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으세요. 운전 능력 평가 대비법. 가장 확실한 건 운전학원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운전했는데 뭘 더 연습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험 코스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특히 평행 주차와 직각 주차는 꼭 연습하세요. 요즘 주차 공간이 예전보다 좁아졌거든요. 또 T자 코스에서 정확히 센터라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도로 주행에서는 방향 지시 등을 확실히 켜는 습관, 안전띠 착용,
속도 준수가 가장 기본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다 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주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인지능력 평가에서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매일 두뇌 훈련을 하셨어요. 손자와 함께 숫자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기억력 게임도 하셨죠. 그 결과 재시험에서 85점으로 통과하셨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이 들어도 노력하면 되는구나 였다고 하네요.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김재호 할아버지는 77세인데 5단계를 모두 한 번에 통과하셨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미리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건강관리도 하시고 운전학원에서 연습도 하시고 교통법규도 다시 공부하셨어요. 이분이 강조하신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제도가 어렵긴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전처럼 그냥 갔다 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충분히 준비하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준비를 해도 통과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때는 다른 대안도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혹시 갱신이 어렵거나 스스로 운전이 부담스러워지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면허를 포기하면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걱정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준비해 놨거든요. 면허 반납, 이제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면허 반납이라고 하면 뭔가 패배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보셔야 해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작년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셨는데 이제 주차 걱정도 없고 사고 걱정도 없어서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첫 번째 교통비 지원이에요. 월 10만 원씩 교통카드에 충전해줘요.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할 수 있고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기름값, 보험료, 차량 유지비 생각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택시 이용권을 줘요. 월 15회까지 택시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한 번에 최대 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병원 갈 때나 장 볼 때 정말 유용해요. 세 번째,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가 있어요. 주요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태워주고 데려다줘요. 지자체별 추가 혜택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전용 콜택시 서비스가 있어요. 일반 택시보다 20% 저렴하고 운전기사분들도 고령자 응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부산은 실버카 서비스라고 해서 전용 차량으로 병원이나 관공서까지 문 앞에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경기도는 면허 반납하시면 경기페이 30만 원을 지급해줘요. 이걸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사실 수 있고요. 실제로 면허 반납 후 더 행복해진 분들도 계세요.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78세에 면허를 반납하셨는데 이제 운전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주차할 때마다 긴장하고 밤에 운전하는 게 무서웠다고 해요. 지금은 택시나 버스로 편안하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의 이창호 할아버지는 차 팔고 나니까 보험료, 세금, 수리비 다 없어져서 월 40만 원 정도 절약된다고 하세요.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시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졌다고 해요. 면허 반납 절차는 간단해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가져가시면 되고 10분 정도면 끝나요. 복잡한 서류 같은 것도 없어요. 반납하시면 운전면허증 반납 확인서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가시면 각종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망설여지시나요? 그래도 갑자기 급할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대리운전도 많고 가족 택시나 이웃 도움도 예전보다 훨씬 구하기 쉬워졌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는 119 구급차나 콜택시를 부르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계획적으로 이동하시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건강상 문제로 운전이 어려워진 경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시력이나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더욱 면허 반납을 고려해 보세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결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권유하신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고집 부리시다가 큰 사고 나면 본인도 가족도 모두 힘들어져요. 면허 갱신 대 면허 반납 어떻게 선택할까?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밤에 운전할 때 불안하신가요? 주차할 때 자꾸 실수하시나요? 가족들이 운전을 걱정하나요?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길을 자주 헷갈리시나요? 이런 것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면허 반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반대로 아직 건강하시고 운전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준비해서 갱신에 도전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어르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무조건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상의해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면허를 반납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혜택 신청이나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법을 도와드리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엄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핵심 정리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첫 번째, 이제는 단순히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5단계 모두 통과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인지능력 평가에서 2번 떨어지면 즉시 면허 취소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예요. 두뇌 훈련, 건강관리, 교통법규 공부, 운전 연습까지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세 번째, 면허 반납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고 시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법적 처벌도 받게 되니까 정말 위험해요. 다섯 번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령대별 추천 전략 75에서 79세 아직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건강하시고 운전에 자신 있으시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갱신에 도전해 보세요. 성공 확률도 높은 편이고요. 80에서 84세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준비는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85세 이상 면허 반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해보세요. 첫 번째, 본인의 면허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시력, 청력,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치료받으세요. 세 번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두뇌 훈련 앱을 설치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면허를 갱신하든 반납하든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건강이에요. 운전면허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본인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준비만 철저히 하시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만약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것 역시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중요한 건 본인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운전을 계속 하시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든 존엄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82세인데 5단계를 모두 통과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만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였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반대로 수원에 사시는 조미숙 할머니는 76세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시고 지금 정부 혜택으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운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니까 인생이 더 여유로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 모두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갱신에 도전하시든
반납을 선택하시든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요. 지금까지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 완전 정복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건강한 노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